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했냐면, 자, 이제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합니다. 어저께 기관에서 수요 예측이 마무리되었는데, 기관에서 1경이라는 돈이 몰렸다 이런 식으로 막 엄청나게 나오는데, 1경이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다 합치고 그 외적의 MF 자금이고 뭐 다 합쳐도 그 돈 안 나옵니다. 그 실제로 기관에서 그 돈이 있어가지고 1경을 해놨냐? 아니죠. 기관은 증거금 납입이 없습니다. 그냥 최대한 달라고 높게 부른 게 합쳐지다 보니까 1경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한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한번 따져보자고요. 사실 작년까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공모 시장이 너무나 과열됐고 너무나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 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LG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공모 규모는 30만 원 거의 확정이 되었죠. 그러니까 12조 7,500억이라는 돈을 이제 공모를 하게 되고, 실제로 상장해서 유통 가능 물량이 14.5%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보호 예수 기간을 또 걸 겁니다. 기간마다. 그러면 실제 물량은 10%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10%도 안 되는 물량이니까 역시 예전에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그만큼 유통 물량이 없었을 때 주가가 급등했다지 또 그 상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수급 자체가 이렇게 쏠린다가 되면은.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예상 시총이 30만 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시가총액이 현재 70조입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70조가 되는데 일부 증권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LG 에너지 솔루션의 목표 주가가 43만 원 정도다. 그 외적인 증권사는 전부 다 평가를 안 합니다. 평가할 수가 없다. 그럼 43만 원이라고 목표 주가를 제시한 증권사 입장에서는 어떤 걸 기준으로 잡았냐? 중국의 CATL이 시가총액이 현재 245조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LNF와 SK하이테크놀로지가 현재 이 정도 밸류를 받고 있으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 정도 밸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인 겁니다. 근데 앞전에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크래프톤도 그렇고 문제가 뭐냐면 제일 좋은 거를 가지고 우리도 이만큼 받을 수 있어, 이 논리로 계속해 폈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밸류 차이가 5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가 밸류가 뭐 코스피 기준할 때 한 10.8배다라고 하면은 중국은 현재 한 16% 이 정도 돼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원래 가격이 좀 더 비싸요. 또 하나 특징이 뭐가 있냐? 중국에서 CATL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대표적인 회사가 뭐가 있습니까 하면은 뭐 화웨이라든지 몇몇 개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기업들과 교류를 하고 상품 판매를 하고 이런 회사가 대표적인 게 거의 없습니다. 그게 CATL 정도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죠. 중국 정부에서 반도체 산업을 추진하다가 실패했듯이 오히려 2차 전지 산업은 바로 처음부터 같이 육성을 했으니까 초기 우리나라 따라잡으려고 우리나라 보조금 안 주고 중국 자회사들은 열심히 보조금을 주면서 키웠던 회사니까. 그래서 CATL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캐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CATL하고 비교를 하는 게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과 비교한다라는 부분에서도 약간 안 맞는 거죠, 사실은. 근데 비교해가지고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죠. 그러면 LG에너지 솔루션이 30만 원 공모가에서 나중에 상장을 27일에 하게 되는데 27일 날 상장할 때 바로 더블이 된다. 왜? 우리 개인 투자분들 열심히 달려들 거니까. 더블이 된다 치면은 얼마 되겠죠? 140조가 되겠죠. 자, 140조 되면은 하이닉스가 아까 시가총액이 얼마냐? 95조 정도 됩니다. 93조. 하이닉스보다 50% 이상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쪽은 성장이니까 알겠습니다. 그 기준을 잡는 게 뭐냐? 2024년과 2025년도에는 공장들이 여기저기 증설하고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전 세계 공장을 만든 것들이 본격적으로 매출에 나올 테니까 성장성이 그때부터 본격화가 될 거니까 이런 논리니까 알겠습니다. 그 2024년, 25년에 우리가 매출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장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죠. 전기차 시장 매년 25%씩 성장할 거다라고 논리를 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4년, 2025년 되면은 매출이 얼마 나올 수 있냐? 33조, 41조. 그 2025년에
41조라는 매출이 나올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인정할 수 있죠. 이런 부분 당연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왜? 공장, 캐파 증설 계획에 다 잡혀져 있으니까.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이 41조라는 매출 나타낸댔을 때 LG에너지솔루션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영업이익률 목표가 두 자릿수까지 최대한 비용 절감이라든 여러 가지 원가 절감을 통해 가지고 두 자릿수 영업이익까지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는 지금이야 캐파를 증설한 시기이기 때문에 경쟁사들과의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메이커 회사들도 단 한 개 회사하고만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복수의 여러 회사와 같이 맺는 과정을 하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캐파가 증설이 끝나게 되고 어느 정도 물량 공급이라는 것들이 정상화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가격 경쟁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되는데 지금 현재 CATL 같은 경우를 딱 보게 되면 이쪽은 영업이익률 자체가 현재 올해 기준할 때는 약 14.4% 정도의 영업이익률 가지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 현재 4.7% 정도 됩니다. 이게 나중에는 CATL 같은 경우는 11%까지 떨어질 것이고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9% 정도의 영업이익률까지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장밋빛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될 경우 영업이익이 얼마 나오냐? 3조 8천억 나옵니다. 자, 우리 아까 다시 하이니스 한번 얘기해보죠. 하이니스가 올해 작년입니다. 작년 2021년 기준으로 매출이 43조 영업이익률이 20% 정도 되면서 실제로 하이니스의 영업이익은 12조. 성장 동력 없냐? 비메모리 시장 자체가 앞으로 성장 동력이고 인텔로부터 비메모리 시장을 이제 업체 자체를 인수를 했고 중국에서 허가 받았죠. 그러니까 기존의 메모리에다가 비메모리라는 이 확장성도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메모리 시장에서 2위, 3위 업체입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LG에너지솔루션이 하이니스보다 훨 낫다는 얘기인가요? 2024년, 2025년이 가면은 하이니스의 지금 정도의 매출을 따라갈 수 있고 영업이익률은 하이니스의 절반 정도 따라갈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선 딱 두 가지 나와야 되겠죠. 바로 상한가 가서 바로 2배가 나와서 시가총액 140조가 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비싸냐 아니냐 이거 떠나서 그럼 뭐 해야 된다? 하이니스가 최소 그만큼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두 가지 경우밖에 안 나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고평가다는 논리가 되면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하이닉스라든 그 외적인 기업들이 다 올라가거나 후자가 좋긴 좋겠죠. 근데 우리가 시장에서 이 공모주 시장이 문제가 된 게 뭐냐?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고 크래프톤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제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제일 비싼 종목들을 가지고 이게 대표주다라고 하면서 공모가를 계속해서 만들다 보니까 상장에서 처음에 기계적으로 코스피 200에 편입되고 MSCI에 편입되고 FTSE에 편입되고 기계적인 매수가 들어왔지만 그 이후에 주가는 지금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높게 유지가 되고 수급이 들어오니까 버텼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보이잖아요. 6개월 뒤에 LG화학에서 대규모의 지분을 보유횟수가 풀리게 될 때는 어떻게 될 거며 그러니까 단기적인 승부를 보시는 쪽으로 저는 말씀드릴 겁니다.